예, 두 번째 연자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입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계 정책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전화진료단이 수행한 진료 관련 내용을 인구 사회학적 관점으로 첫 논문을 냈고 전화진료단 임상 데이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발표 제목은 Telemedicine and the Use of Korean Medicine with COVID-19 Patients in South Korea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던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전화진료센터, 비대면으로 진행했었던 전화진료센터의 현황하고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책자가 준비 중인데 저희가 센터를 소개하는 논문으로는 두 편의 논문이 하나는 IMR에 퍼블리시가 됐고 하나는 언더 리뷰, 마이너 리뷰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 협회에서 12월 8일에 백서를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책자를 기본으로 오늘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국에서 썼던 자료나 신문 기사나 책자는 번역이 안 된 채로 좀 사진을 보내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좀 드리고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했던 대구 지역의 폭증으로 인해서 확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증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경증 환자가 여러 가지 증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TFT를 꾸리게 되고요. TFT를 통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책에 활용을 하라는 정책 제언과 더불어서 아까 장인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진료 지침도 내게 되고 그러면서 대구 지역에 3월 9일에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에 대구 치료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월 31일에는 이게 지금 계속 3월, 4월, 5월에 한국에서 환자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저희도 서울센터까지를 확대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게 한국에서 일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것과 누적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이 과정인데 저희가 대구 센터가 3월 9일 날 폭증을 했던 시기, 그 다음에 3월 31일에 서울센터가 확진이 됐던 시기와 환자들이 늘어났던 시기가 이제 겹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것들이 저희가 한국에서 주로 일어났던 팩트를 일정 중심으로 저희가 나타냈던 그래프인데요. 일별 누적 확진자 수와 일별 발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 그 안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심각하게 의료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공백을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증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서 저희 한의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서울센터까지 확대하는 과정을 저희가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보면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환자가 전화를 주시면 여러 가지 증상들 기왕력이라든지 격리 상태라든지 진단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진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의심 단계인지 그러니까 검사는 대부분 모든 대상자가 격리 중에 있는 환자를 저희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의심 환자인지 확진을 받았는지 확진 이후에 저희가 격리 바이러스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한국에서는 2주간의 격리를 했었기 때문에 회복기 환자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코로나 증상들에 대해서 14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의사가 체크를 해 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직접 대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과 한약 투약이 핵심적인 내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에 기초하기도 했었지만 매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울증이나 격리로 인한 멘탈 헬스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매뉴얼도 좀 만들었었고요. 주로 많이 썼던 것들은 코로나 환자의 통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청패배독탕, 그다음에 바이러스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음교산, 그다음에 각형전기산 같은 약들을 좀 썼었고,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택배 배송 같은 경우에도 초기 대구에서는 좀 택배도 안 가려고 하는 환자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참여했었던 자원봉사자가 직접 배송을 하기도 했었고요. 전화를 매번 환자마다 3일 정도, 좀 증상이 안 좋은 환자들은 좀 더 가깝게도 했었는데요. 3일을 기본으로 팔로우업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 단계의 환자들은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은교산이라든지 보중이기탕, 불안근 전기산을 썼었고, 확진 환자에게는 그 은교산 청패배독탕을 통치방으로 썼었고요. 은교산 같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면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약을 썼었고, 회복기 환자는 저희가 첩약으로 이끼보패와 이끼보패탕, 경옥고, 목향전기산, 그다음에 쌍패탕, 쌍화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콧물이 많이 나면 소청융탕,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각향전기산, 그다음에 우울 증상이 있으면 과미귀비탕, 그다음에 저희가 냄새나 미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향낭 같은 것들도 썼었습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처방의 내용이고, 약은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첩약도 쓰고 한약 제제도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낭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명상법 같은 것도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는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첩약인데, 첩약을 먹기 편하게, 그다음 보관도 편하고 먹기 편한 방식으로 저희가 가공을 했었고요. 통치방인 청패배독탕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료에 있어서 대면할 수 없고, 그다음에 환자를 바로바로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위원회의 그 관리와 매번의 그 자문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매일 처방이 타당한지, 위험 사인은 없는지, 추가적인 병원이나 다른데 이송은 괜찮은지를 계속 팔로우업해서 자문들을, 진료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학적 판단으로 종료를 하게 되면 종료에 대한 차트도 작성을 하고 만족도 설문을 하면서 저희가 진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된 결과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 중에 있지만, 가장 큰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대면이고, 그다음 대면 진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나는 이러이러한 검사를 받았고, 이러이러하게 내가 병원에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환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들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진료의 한 80% 정도가 회복기 환자들이었다는, 저희가 병원이나 바로 좀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에게는 하지 않고 좀 더 경증이나 회복기 환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급성기 환자들의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들은 저희가 좀 한계점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저희 코로나 환자의 80%는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환자들의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는 점과,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의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다음에 한약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센터는 일평균 13명에서 15명, 서울센터는 14명에서 26명의 한의사와 학생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결과 전체 확진자의 20% 가까이를 저희 센터에서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 빨간색 그래프가 전체 저희 누적 확진자이고요. 매일 쭉 이렇게 했었던 걸 누적한 결과이고, 그다음에 파란 그래프가 저희 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인데, 6월 30일 현재 저희가 꼭 그래프가 좀 꺾이긴 하는데, 제일 많은 환자를 봤을 때는 20.3%까지 저희 진료센터에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 사회학적 특징인데요. 좀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전화 진료는 한 4회에서 5회 가량 진료를 했고 그다음에 거주 상태 역시 거의 대부분은 격리 상태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별인데요. 성별인 경우에 전체 저희가 전체 한국의 환자보다 한의센터에서 여성이 18%가 높았거든요. 이거는 초반에 대구 지역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던 점과 한의 진료에 대해서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한국의 특징을 좀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한국 한의 진료를 받은 것과 전체 환자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20, 30대의 비율은 낮고 40, 50대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0, 50대 환자의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구 서울센터로 옮긴 이후에도 대구 환자를 중심으로 봤었는데 이건 역시 다른 지역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서 경증 환자들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경북 지역은 여전히 경증 환자가 공백이 생겼던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했다는 그런 점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쭉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4가지 증상에 대해서 두통이라든지 근육통, 기침, 발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료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할 때마다 계속 물어봤었고 그리고 첫 번째 진료와 마지막 진료에 있어서 이 해당 증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 진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응답을 했던 비율에 비해서 좀 낮아지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소소했던 증상들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한 14가지 증상들에 대한 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저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기저질환 그래서 저희가 논문 준비 중에 고위험군 그러니까 당뇨나 고연령 분이나 이런 분들의 데이터는 지금 따로 분석도 하고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물어보고 체크를 해봤었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우려를 했던 점이 대면을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과 그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저질환을 체크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기저질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저희가 이게 보면은 저희가 진료를 했던 환자하고 다른 환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통계 기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보시면 저희 그룹하고 그러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도도 저희가 보면 이제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기간하고 전화라는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이 전체적인 만족도 그다음에 한의 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청패배독탕이 중국에서 나온 통치방인데 그거를 저희는 마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마황을 포함이 된 청패배독탕 1과 마왕을 뺀 2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청패배독탕 1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회복기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경옥고 그다음에 이끼보패탕, 이끼보패탕 그다음에 회복기 처방인 것들이 쭉 우선순위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단 상태를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전화를 오시면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를 한 환자를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확진을 받았다가 중간에 완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다가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이나 센터로 가신다거나 이러한 변화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환자별로 에피소드가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주로 봤던 환자분들은 치료
확진을 받았기는 했지만 완치돼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59%로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격리되어서 확진 기간 안에 저희 치료를 받으신 분이 한 25%.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확진이 이렇게 그 비율이 59%와 25%로 많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자택이냐,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래서 중요한 역학적인 근거로 분석에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치료 기간 내에 저희 한의진료센터 내에서 기간 내에 치료받아서 격리 해제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격리 중에 있다가 치료받아서 격리 해제가 되신 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25%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치료 기간이 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길게, 그러니까 치료 횟수 자체가 훨씬 더 길게,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확진 중에서 저희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7.45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4회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료 기간 역시 그 환자분들은 25일을 치료를 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환자가 15일 정도를 치료한 반면에 저희가 치료 기간 저희 센터에서 치료받고 완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진료 기간도 좀 길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레그플레이 사인이라고 해서 이 환자가 계속 전화 진료를 받거나 집이나 센터에만 있지 않고 응급실로 넘어가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크를 해서 그분들을 병원이나 다른 데로 이송하게 했던 부분들도 저희 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 한의사협회 5층에서는 여전히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계속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결과들을 계속 모아서 논문 작업이라든지 백서나 이런 것들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른 발표된 논문이나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센터가 장점도 단점도 명확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환자들이 직접 이건 저희가 안내하는 홍보물인데, 홍보물을 보고 환자가 직접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환자가 전체 확진 환자의 2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환자들에게는 저희 진료센터가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정부가 안내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안내해달라는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환자들끼리 네트워크에서 알아서 연락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한의사협회 이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앞장서서 이 진료센터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구센터인데 젊은 병원 스태프들이나 그다음에 진료하시는 원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대구센터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참여해 주셨던 한의사분인데요. 대구는 처음에 택배가 환자 집으로는 잘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셨던 원장님이 직접 출근길에 약을 배송하시기도 하셨고, 이거는 학생 진료 자원봉사하러 왔던 한의대 학생인데요. 학생이 매일 이렇게 집 앞에 약을 배송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환자분들이 감사하다라는 응답 메시지를 같이 보내주고, 이제 약을 먹고 좋았다,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계속 하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확대 개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평균 14명에서 26명 정도의 한의사와 학생들이 계속 센터를 지금 채워주셨고, 그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전체 환자의 20%가 넘는 환자를 저희가 치료할 수 있었던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진과 약 배송, 그다음에 약도 저희가 중간에도 자꾸 바꾸고 이러면서 3일 단위 처방들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 택배로 배송했었던 과정들입니다.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 안에 미국 컨퍼런스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외국 환자들도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후에 성과로 남길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뭐 정치인들이나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방문들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 이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저희 내방에서 오셨던 이런 사진들인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한국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들이 이제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진료에서도 두 영역의 뭐 갈등이랄지 아니면은 참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한의사와 한의학이 신종 감염병 코로나를 넘어서 코로나와 이후의 신종 감염병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센터를 운영했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성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